자,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그 314페이지 나갈 차례입니다. 그런데 한번 근데 지금까지 한 거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비사무는 지방사무입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 방침을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것을 국토장관이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토장관이, 그래서 국토장관이 수립하는데 이쪽으로 따라와라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10년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여기에 정비 기본 계획이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전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크기가. 알겠죠? 그러면 요거는 누가 있다 볼 수 있는, 요 자체는 수립권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 시간 제가 일부 개정해 줬죠? 수립권자는 누가 있느냐 했을 때 특, 광, 자, 시, 장까지만 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몇 년 단위로 수립하면 10년 단위로 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게 바로 하고, 이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가서 뭐가 있냐면 주민한테 공람을 시키고 의회 의견을 듣고, 알겠죠? 그러고 나서 수립을 합니다. 수립했으면 가서 협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승인은 누구만 받는 거죠? 일반 시장만. 그러면 대도시장은 받지 않습니다. 그게 여기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정비 기본 계획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비 계획이, 요거는 뭐라 그러냐면 요 정비 계획은 입안한다 해서 입안권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안권자는 누가 될 거냐 그러면 여기는 자는 제주도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누가 있죠? 구청장 등이 있죠. 요 등이란 말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우리 서울의 경우는 자치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구광역시도 자치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치구도 있지만 자치구가 아닌 광역시 군이 있잖아요. 달성군. 그렇죠? 이걸 합치기 위해서 뭐라 하면 가서 구청장 등 그러는 거예요. 북구청장 플러스 달성군수. 알겠죠?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입안권자예요. 근데 요 사람이 입안하는데 입안을 안 하고 있다면요, 입안을 갖다가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은 누가 하느냐면 토지 등 소유자, 또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시행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입안을 제한하면 바로 얘가 얘네들한테 입안하게 되면요, 며칠 내 처리해 줍니까? 60일 플러스 1회 안에서 며칠? 30일. 이렇게 된다. 그런 것을 아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정비 계획에 의해서 자, 이제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데, 정비 계획에서 정비 구역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 요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진단? 안전 진단.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에서 예정 구역이 정비 구역을 지정하려면 정비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 진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안전 진단은 누가 하는 거냐면 입안권자가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입안권자. 그럼 입안권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돈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걔네들이 안 하고 있더라. 또 미리 내가 우리 아파트에 주택공사 같은 걸 하겠다 해가지고 미리 정해줬다면 우리 동네 재건축할 테니까 정비구역 지정해 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분의 1이 요청하면 그 요청한 자가 돈을 내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요청했으면 30일에 시행 여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정비구역은 누구라고 하냐면 지정권자라고 그래요. 무슨 권자? 지정권자. 그럼 지정권자는 누가 있느냐? 특, 광, 자, 시, 장, 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누가 될 거냐면 얘네들은 앞에서, 자, 얘는 자, 입안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입안을 안 했으면 누가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애 중에 얘가 얘한테 정비구역 지정해 주세요 하고 뭐 하는 거죠? 신청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그 신청에 의해서 얘가 지정하는 거고, 나머지 여기 있는 얘네들은 자기가 직접 뭐 하는 거죠?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지정하면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죠. 지정 효과는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이 된다는 걸 알고 있겠고, 또 우리가 행위제함으로써 바로 도시개발법에 있는 내용과 똑같죠. 건축물의 건축, 공장을 설치, 토지형 토속체지, 토지문할 물건의 적치뿐만 아니라 중목에 벌치게도 하지 마라. 하려면 허가받아라. 이때 허가가 누구한테 받는다면 일반적 사무니까 이제 여기에 이때 행위 제한의 허가는 이 행위 제한의 허가 있잖아요. 허가는 누구한테 받는다면 시장, 군수 등. 자, 요게 이제 우리의 일반응입니다.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뭐 했었죠? 지정권자가 원칙이잖아. 즉 여기는 나머지는 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야. 시장, 군수 등. 그럼 이 시장, 군수 등이라는 소리가 바로 뭐냐? 이거는 뭐를 준 말이냐면 이거는 자, 제주도 알겠죠? 자, 그 다음 시장, 군수, 여기 있는 요까지만 얘기해요. 자치, 구청, 장까지를 줄여서 요 소리를 뭐라 하냐? 시장, 군수 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걸 다 누구한테 받는 거다? 시장, 군수 등한테 받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허가받아서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미 기득권은 존중해 준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한다? 30일 내 신고. 그 다음 여기는 다른 거와 달리 도시개발구역은 뭐를 갖다 하기 위해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했죠? 구역부터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갖다 발표했잖아요. 수립했잖아. 근데 지금 여기는 봐봐요. 다 정비 기본계획 때도 먼저 뭐 떠들었죠? 공람부터 시켰잖아. 또 여기도 정비계획 때도 뭐 주민의 설명에 공람했죠? 그러면 미래고 나서 나중에 정비구역 지정하면 우리 동네 아파트 재건축한다는 알아 몰라? 알죠? 그럼 미리 가서 지분 쪼개기 할까 안 할까? 하죠. 그러니까 이걸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소급해서 행위 제한 받는 거예요. 소급제는 얼마? 3년. 단 1회 안에서 몇 년 연장? 1년 연장. 그래도 하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걔는 허가받는 거예요. 알겠죠? 허가를 누구한테 또 받아야 돼? 시장, 군수 등. 그러면 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한테 받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 구역은 지정됐다가 뭐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해제. 그 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자, 어떤 걸 하다 보냐면 하나는 자, 여러분들 must 반드시 해제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여기는 왜 그러냐? 자, 봐요. 얘네들은 자, 시장부터 자기 직권을 해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봐요.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누가 신청했죠? 구청장 등이. 그럼 구청장 등이 요청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해제 사유가 여기는 크게 어떻게 볼 수 있었죠? 우리가 333으로 갔죠. 그래서 예정구역 지정한다 3년 내 안 하면, 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3년. 알겠죠? 그럼 조합설 인가까지 몇 년? 3년. 만약에 추진회가 나온다면 양쪽에 2년. 알겠죠? 그다음에 가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3년.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면 구역서부터 여기까지가 5년.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캔은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몇 가지가 있냐면, 자, 첫째, 주민한테 과도 부담이 된다. 두 번째는 목적 달성할 수가 없더라. 또 토지동 소유자가 30% 이상이 요청하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개발계획 있잖아요. 우리가 갔을 때 계량 방식, 달동네. 그럼 계량 방식인데 거기서 10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3분의 2가 해제해 줍사 하고 하더라. 알겠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정한 경우는 2년 연장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되는 거고. 그럼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시행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 시행 방법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5가지가 있다. 그걸 배웠죠. 5가지. 자, 계량 방식이 있겠고, 수용 방식이 있겠고, 환지 방식이 있겠고, 또 무슨가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한 방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 여기 있는 걸 갖다 뭐 할 수 있다? 혼용.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가지? 5개. 그럼 이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중에 여기 있는 환지와 관리처분 계획만 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네, 관리처분 계획만 하게 된 건 재건축. 공동주택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 그렇게 되면 누가 나온다면 우리가 시행자죠. 그렇죠? 그럼 시행자는 주관경 개선사업은 누가 하는 거죠? 공공시행자가 하지. 결국 시장군수, 주공 등 이들이 시장군수가 직접 한다든가 아니면 주공 등한테 시켜서 한다든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같이 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조합. 자, 재개발, 재건축 누가 하는 게 원칙이야? 조합. 그 다음에 그 중에 재개발은 누가 할 수도 있어요? 20인 이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죠. 20인 이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해야 되는데 못할 사유가 있었죠. 자, 뭐라고 우리 암기 코드가 있었죠? 천, 국, 매, 치, 순, 두세, 병, 요창. 뭔가 좀 들어본 것 같죠? 그러니까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누가 할 수 있냐면 시장, 군수 등이 할 수도 있겠고 또 여기 주공 등한테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공공시, 요 사람을 갖다 무슨 시행자라고 우리가? 공공시행자. 알겠죠? 근데 최후에는 누구까지 줄 수 있어요? 지정, 개발, 자까지 줄 수 있죠. 그럼 지정개발자는 어떤 경우냐? 천재지변과 2년 내 못하는 경우와 가서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요청하잖아. 재개발 같은 거 신탁업자가 해달라 이렇게. 그럼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요청할 경우, 알겠죠? 이럴 경우는 누가 한다? 신탁업자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신탁업자도 뭐의 일종이야? 마지막에는 지정개발자 입장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정개발자는 몇 차 시행자? 3차 시행자예요. 왜? 얘네들이 1차. 얘가 못할 때 얘가. 그 다음에 최후에는 세 가지는 누가? 요놈이. 그렇죠? 그럼 미리 생각해봐요. 세 번째 하는 애는 어차피 받아놓은 밥상이야. 양식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양식적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필요하겠죠? 공사비의 20%를 예치하라 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걸 미리 알아두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배웠고,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조합이 뭐다 하는 걸 좀 배워야 되겠고, 이제 앞으로. 그렇죠? 그럼 아직까지 시행자는, 그러면 시행자가 있으면 이제 시공자를 갖다 선정하는 거예요. 뭐를 선정한다? 시공자 선정. 그럼 이 시행자와 시공자 선정에서 보면 자, 이게 가장 문제는 거예요. 이거 계약 방법. 그래서 우리가 정비 사업에 가장 많은 게 바로 부조리 아닙니까? 소위 리베트 간행, 향응.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미리 계약 방식을 미리 정해놓고 시공자 선정을 거기에 맞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건 금품, 향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다 고스란히 누가 떠안죠? 입주 예정자가 다 떠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 방법을 명시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공부하고, 그럼 이 시공자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사업시행자 조합까지 했다면 이제 사업시행자 지정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정됐으면 앞으로 할 것이 바로 뭐냐면 걔네들이 할 것이 사업 이제 시행계획 작성해가지고 이걸 작성해서 이제 작성을 시행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가 받기 위한 전해 조치가 있고, 알겠죠? 인가 때 특례가 있겠고, 그 다음 이렇게 사업 시행 인가 받았으면 이제 사업을 위한 시행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시행 조치. 그러면 가서 이렇게 사업 시행 인가 받고 나서 120일 내, 엄청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지. 옛날엔 14일. 알겠죠? 그 다음에 몰래 또 60일. 그러다가, 이게 나오다가 이제 120일. 엄청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120일 내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공고해 줍니다. 뭐 하라고? 분양 신청하라고. 알겠죠? 원주민한테.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뭐냐? 분양 공고하는 거예요. 분양 공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오늘 끝까지 배울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0일에서 60일 하고, 자, 보면 플러스 20일 연장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걸 갖다 뭐라면, 요게 바로 분양 신청을 받는 거예요. 분양 신청을. 알겠죠? 그러면 이 분양 신청의 만료일을 기준점으로 해서, 뭐가 나오는 거냐? 분양 설계가 나온 거예요. 그 분양 설계를 다른 말로 쓰면 바로 분양 설계가 포함된 걸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리 처분 계획을 갖다가 작성할 때, 자, 이제 작성할 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리 처분 계획 안에는 우리가 뭐랑 유사하다 보시면 환지 계획과 유사성을 떼요. 그래서 환지 계획을 머릿속에 연상하면 아주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다시 뭐 받도록 되면 인가 받는 거예요. 인가. 그러면 자, 이 인가, 여기 인가든 이쪽에 인가든 다 누구한테 하는 거죠? 시장, 군수 등. 그러면 걔가 누구다? 자, 시장, 군수, 자치, 구청장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 그럼 그걸 외울 거 없어요. 무조건 시장, 군수 등이 원칙이고, 입안권자, 저기 보면 누가 있어요? 수리권자, 지정권자, 이게 나오고, 국토장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인가 받으면 이제 뭐 할 거냐? 진정코 사업을 갖다 이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하려면 여기 뭐가 될 거냐? 사용 수익을 뭐 시키죠? 정지. 왜 시키느냐? 철거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처분계획 인가돼야 정말 경축할 일인 겁니다. 이때 진짜로 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철거가 되면 누가 문제 느껴져? 용익권자 보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권자 보호 문제? 용익권자 보호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사가 이제 시행됐으면, 자, 공사가 완료됐을 거 아니냐. 그럼 공사 완료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뭘 받으면 준공 인가를 받아요. 역시 준공 인가 누구한테 받을까? 시장, 군수 등한테 받는 거예요. 그럼 준공 인가 받고 나서 이제 이전 고시하고 보고하고 청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여기 보면 이전 고시하고, 그럼 여기 보세요. 요걸 갖다 다른 말로 옛날 말로 하면 분양 계획이고, 요게 분양 처분이라는 거예요. 이전 고시를 갖다가. 알겠죠? 뭐라고 한다? 분양 처분. 그러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계획이 앞으로 짱짱하게 남았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지금 이제 어디 배웠냐면 요거 계약. 계약은 굳이 얘기할 거 없어요. 자, 뭐로 하도록 되냐면 계약 방법을 갖다 놨을 때, 모든 계약을 할 때는요, 금품 향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일반 경쟁하라. 그 일반 경쟁 중에서 경쟁 입찰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이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경쟁 입찰을 했는데 2회 이상 유찰되면 무슨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그렇지. 수의 계약을 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걸 명문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제 일정한 액수가 넘잖아요. 그죠? 그 이제 액수 우리 외울 필요 없어요. 일정한 액수가 넘게 되면, 그러니까 조달가가 일정한 액수 넘게 되면, 자, 정부가 쓰는 정부 조달 방법을 쓰라.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두로 다 서로 만나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짜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뭘 갖다 할 수 있냐면, 전자 조달 이용 촉진 법률에 관해서 바로 우리가 전자 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법에 의무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금품의 향을 받지 못하게 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말아두세요. 자, 그렇게만 되면 되겠고. 자, 이제 시공자 선정 방법 우리 교과서에 아주 잘 친절하게 밑에다 컬렉션 클릭해놨는데, 자, 그 얘기가 바로 옆에 315페이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공부하면, 자, 하나하나를 갖다 보세요. 여기 시공자 선정은 선정 시기와 방법, 이것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봅시다. 여기 있는 이 시공자 선정은 어떻게 할 거냐. 사업 시행자가 누가 있어요? 여기 봐요. 조합이잖아요. 그죠? 그럼 조합은 어느 때 해야 되느냐.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하는 거예요. 시공자 선정을.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하는데, 인가 후에. 어디서 하느냐? 총회에서 하는 거예요. 총회에서. 그럼 방금 했던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방금 배웠던 방법. 자, 어떤 방법을 쓰라 했어요?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 그러죠. 경제입찰 또는 무슨 계약? 수의계약. 그럼 수의계약은 어떤 때 하는 거였죠? 경제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됐을 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 가지고 누구라 따를 거면 건설업자나
누굴 갖다가 등록업자를 갖다 선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조합원 수가 우리가 100명 이하더라. 그러면 100명 이하를 갖다가 경제 입찰할 수가 없어요. 입찰할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관이 정하는 방법 따른다. 뭐가 정하는 방법 따른다? 정관.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315페이지 그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봐요. 사업시행자 누가 있죠? 또? 토지 등 소유자가 있죠.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있는데, 이 토지 등 소유자는 언제 되느냐? 가서, 여기 봐요. 사업시행객 인가받으면 이제 사업시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인가 후에 하는데 얘는 다른 데와 달리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밑에 얘네들을 갖다 써라. 건설업자와 등록업자를 하라. 뭐가 정하는 방법? 규약.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규약. 이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누가 있겠어요? 여기 보세요. 누가 있어요? 공적 시행자에 누가 있어요? 시장, 군수, 또 주공 등 지정개발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시장, 군수 등, 주공 등 그래 봅시다. 자, 얘네들은 자 봐봐요. 얘네들이 해야 되는데 못할 때 얘를 지정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시공자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한다. 근데 후에 하는데 그럼 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거냐? 방법은 이걸 그대로 따라가라는 얘기야. 이거 경제입찰과 수의계약. 근데 경제입찰과 수의계약을 따라가는데 자,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요. 어떤 욕심이 많느냐? 내는 못하지만 우리 아파트에 시공자를 갖다가 무명이 와서 하는 게 좋을까? 메이커 회사가 하는 게 좋을까? 그렇지. 거의 다 메이커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 대표회든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하나의 서로가 해서 뭐랄까 추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추천한 사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몇 개를 또 추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입찰보다는 제한경제입찰. 알겠죠? 이런 뜻으로 해서 바로 추천한 자를 갖다 선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응? 그래,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그래, 여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시기야. 얘는 조합 설립 인가 이외에 총회에서 이런 방법까지 한다. 단 100인이 하면 뭐가 정한다? 정관.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를 뭐가 정한다? 규약. 어느 때? 사업 시행객 인가 후. 마지막에 들은 사업 시행을 지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시공자가 같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법에다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엔 재건축한다 그러면요, 그 뒤에 와서 모든 계약을 방해해 놓습니다. 속된 표로 업계들이. 왜? 철거를 자기들이 다 해서 거기는 고물 있잖아요. 그걸 다 자기들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철거왕 출신이 그쪽의 출신입니다. 지금 반성하러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정말입니다. 철거업체 이름이 인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 안 통하면 못 철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에다 해놨어요. 철거 누가 하라? 시공자가 하라. 이렇게. 알겠어요? 이제 그걸 방지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철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누구랑 하도록 돼 있다? 시공자가 하도록 돼 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같이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있지 않습니까? 315페이지 철거 공사를 갖다가 포함시켜야 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여기까지는 뭘 갖다 했냐면 하나의 시공자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여기 봐요. 조합이란 걸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조합 몇 개 배웠습니까? 조합은? 조합. 이제 우리가 지금 3개째 배우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저랑 만나서 배운 것이 주택법부터 나갔잖아요. 그래서 주택조합이 3가지 있다고 배웠잖아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런데 걔는 조합입니다. 동업단체 말 그대로. 설립인가나 설립신고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 도시개발조합. 걔는 뭐였죠? 법인. 법인이잖아요, 법인.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정비사업조합도 바로 뭐라 한다? 법인입니다.
법인이요. 그걸 머릿속에 꼭 알고 시작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조합 설립하면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추진회는 반드시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하는 것 중에서 공공 시행자가 시행자에게 시행시킬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거 만들어서 공공 시행자 시켰다. 그럼 추진회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추진회를 갖다 만드는데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만드느냐? 토지 등 소유자 몇 인 이상이? 5인 이상이. 몇 인 이상이 돼 있어요? 5인 이상이 가서 그 추진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위원회가 있겠고 또 걔네들이 운영 규정 등이 있는데 자, 5인 이상. 그리고 얘네들은 자, 얼마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요?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거 할 때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가서 시장, 군수 등한테 뭐 받도록 되어 있어요? 승인. 승인 받는 겁니다. 시장, 군수 등 승인.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추진위원회는요,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추진위원장 1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감사 이렇게 구성됩니다. 감사. 그래서 누가 없다고 쓰면 이사가 없어요. 이사는 없습니다. 자, 아무리 찾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다 필요 없겠고요. 추진위원회 기능 소위 업무가 한 장 뒤에 보면 나올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암기 코드 가지고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추진위원회가 할 길이 바로 뭐냐? 우리끼리 암기 코드를 만들어서 공부하면 자, 뭐라면 야매가 아니라 정설로 개조를 추진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설, 개조, 추진. 그래서 정설, 개조, 추진 이란 말이 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318페이지에 보면 정설, 개조, 추진 박스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하는 거예요. 그건 얘는 경쟁 입찰 방법 가지고 하도록 돼 있다 하는 게 법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설계자 지정 변경 알겠죠? 그 다음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그 다음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 인가받기 위한 준비 업무 알겠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요 추진이 있죠? 추진 우리 교과서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제가 여러분들 한 장짜리 프린트 내준 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있다고 보시냐면 가서 애들이 할 것이 우리가 갔을 때 운영 규정을 작성해야 되겠죠. 또 정관 초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정관 초안 작성하고 그 다음에 동의서를 갖다가 진구해야 돼요. 진구라는 소리는 거둬 다니는 거, 받으러 다니는 거. 진구. 알겠죠? 그 다음에 나가서 얘네들이 막판에 할 것은 이거 다 했다면 창립 총회를 개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한다?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두게 되면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자, 창립총회 하는 거 다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제 제일 마지막 가서 몇 페이지를 갖다 보시면 되냐면, 바로 319페이지, 제일 밑에 관계 서류를 갖다 인계하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관계 서류는 언제 인계하는 거냐? 거기 나왔죠? 언제 인계한다고 돼 있어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 얼마?
30일 내. 그렇죠? 그럼 왜 여기면, 왜 이게, 조합, 설립, 인가 후 30일 내라고 그랬냐. 이유가 있죠. 왜? 조합은 설립 인가 받으면 30일 내 뭐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야 성립하는 거잖아. 그럼 성립됐으면 추진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아시면 돼. 추진회는 나오면. 알겠어요? 이거 더 이상 벗어날 거 없어. 이렇게. 그러면 자 이제 뭐가 있냐면 정비, 사업, 조합. 자 정비, 사업, 조합 그럼 명칭을 마음대로 못 쓰는 겁니다. 알겠죠? 쓰게 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비, 사업, 조합하면 자 순서 무시하고 교과서는 좀 이따 찾아드릴게요. 제일 먼저 성격부터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제가 그랬죠. 조합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파악하라? 성격. 그럼 여기 성격은 정비, 사업, 조합의 성격은 자 얘는 법인입니다. 법인. 특히 법인 중에 뭐냐?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야. 얘는 공법상의 비영리 무슨 법인이다? 사단법인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 법에 여기 있는 이 법인에 대해서 이 법, 자 도시정비법 여기 규정이 따라야 되는데 이 법이 규정이 없으면 어디 걸 따라가야 되겠죠? 민법상의 사단법인을 준용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왜 법인부터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가 설립 절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때문에? 설립 절차.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설립하는 절차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 320페이지면 도표가 있고 알겠죠? 그걸 갖다가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설립하는 절차는요. 추진위원회는 반드시 있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뭘 작성하냐면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은 표준 정관이 있어요. 국토장관이 준 거. 그럼 자기들끼리 자기 실정에 맞게끔 뭐 한다고 쓰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관을 가지고 정관 가지고 그 다음 동의를 얻습니다. 뭐래요? 동의. 정족수가 있어야 돼요. 동의를 하고 나서 인가 받습니다. 자, 인가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죠? 시장, 군수 등.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시장, 군수 등한테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인가 받았다. 그러면 성립된 거죠? 누가 또 내 그랬어요? 법인이잖아. 그러니까 성립된 게 아니죠. 뭐가 돼야 성립하는 거야? 등기가 돼야. 그래서 여기에 30일 죄송합니다. 30일 내 등기가 돼야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내 등기가 되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앞에서 여기 봐요. 30일 내 여기 보면 왜 인계해 주는지 알겠죠? 성립됐으니까 인계해 주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두 가지를 공부해 줘야 돼요. 우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겠다. 그러면 법에는 새로우니까 인가받잖아요. 근데 이 변경행위가 경미하다. 우리 봐봐요. 도시개발법이나 또 앞에서 배웠던 국토계획법에서는 경미한 행위는 강했고 단 한 가지만씩만 하나는 통지했고 하나는 신고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살고 있는 걸 하기 때문에 거의 99%가 다 신고해요. 경미해도. 그러니까 뭐 외울 것도 없어요. 무조건 나왔다. 경미하다 무조건 뭐 한다? 신고. 그럼 여기는 신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동의를 봐봐요. 동의.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됐습니다. 동의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의 요건이란 말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자 페이지 320페이지면 동의 요건 2번 3번에 나오죠. 재개발 있고 뭐가 있어요? 재건축. 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니까 조안받을 일이 있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두 가지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여기에 재개발 사업의 정족수는 어떻게 될 건가? 제가 분명히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때 또
환지 방식의 조합 설립할 때 분명히 조심해라 했죠. 자, 거기는 뭐였죠? 뭐가 먼저? 땅이 먼저잖아요. 면적의 3분의 2와 총수의 2분의 1이죠. 근데 제가 그때 뭐라 했어요? 정비법에는 뭐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여긴 다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 먼저.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자, 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자, 뭐가 있냐면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외울 거 없어요. 사람이 먼저고 4, 3, 2, 1. 애들 산수놀이야. 1, 2, 3, 4. 거꾸로. 알겠죠? 4, 3, 2, 1. 1, 2, 3, 4. 누가 먼저니까? 사람이 먼저야.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재개발이고, 그런데 뭐가 문제일 거냐? 재건축 사업이 문제된단 말이에요. 그럼 재건축 사업이 왜 문제되는가 갖다 제가 설명해 보면 이거 아닙니까? 한번 봐봐요. 우리 예시를 들어줄게요. 예시를. 그 예시를 들을 때, 자, 봅시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편하게 아파트 단지라고 씁시다. 그럼 아파트 단지는 다른 말 쓰면 주택단지야, 저게.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아파트가 A동이 있고, 자, 여기 B동이 있고, 여기에 C동이 있고, 여기에 상가가 하나 있어. 자, 그럼 몇 개 동이 있는 겁니까? 4개 동이야. 왜냐하면 이 상가도 하나의 복리시설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종전에 여기 있던 아파트들이 대개 저층형 아파트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자, 이제 진입로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예전 같은 데 보면 여기 아파트만 있고 주변에 뭐가 발전했죠? 옛날에는? 상가 등이 발전하고 아니면 상가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봐요. 여기가 저층 아파트에서 재건축하게 되면 되게 중, 고, 층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중고층으로 올라가면 세대수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서 복리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면 소방 진입로 같은 걸 확보해야 됩니다. 또 주차를 확보해야 돼. 또 주민의 복리시설로서 여러분 세대수마다요. 다 기반시설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00세 이상이다. 그러면 그 안에 주택단지 안에 주민의 복리시설 의료시설을 갖다 줘라.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설치하려면 어떻게 돼? 안만 가지고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진입로 확보를 해서 바깥에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여기는 원래 주택단지 안을 갖다 재건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밖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안의 정축소랑 밖의 정축소를 똑같이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봐봐요. 정족수가 어떻게 할 거냐. 자, 안의 경우는, 자, 봐요. 요 안의 경우는 정족수가 어떻게 될 거냐. 원래 집합, 여기는 다 봐요. 재건축은 뭐가 재건축한다 했어요? 우리가 노후불량 건축물에 무슨 주택? 공동주택까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공동주택은 집합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과 의결권 가지고, 그렇죠? 해야 되겠고, 또 뭐가 있어요? 저기도 땅이 있잖아요. 면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봐요. 안에는 전체에 있는 구분 소유권 의결권을 가진 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와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는 거예요. 결국 올 얼마를 얻도록 돼 있어요? 4분의 3.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어떤 문제 생길 거냐.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요. 이 상가가 동의를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줄까? 옛날에는 상가를 안 줘요. 상가를 일반 분양을 해버리고, 알겠죠? 상가를 입주권을 줘요. 또 상가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지금도 있긴 있지만 지금 상가에 법적으로 많이 접근해서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돼서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권리금이 인정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지. 그리고 상가를 안 주고 주택 분양권을 주면 할라 할까 안 할까? 안 할지. 그럼 얘가 반대하면 결사 반대하면 재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이 정족수로 따진다면. 왜? 얘 빼도 자 토지 면적의 4분의 3이요. 전체의 4분의 3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최소한 이 각
동별. 자, 이게 있죠. 동별. 뭐가 있으면 된다? 과반수를 해서 이걸 충족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냥 외우지 말고. 올 4분의 3인데, 최소한 동별 얼마가 있어야 된다? 반수를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느 하나라도 반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전체를. 그걸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 자 봐요. 원래 이 밖은 재건축이 아니잖아. 원래 따지면 재개발격이잖아. 근데 재개발격인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땅 주인들이 불만이 더 커. 그러니까 땅 주인들의 정족수를 더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의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원래 자 밖의 경우는 봐봐요. 자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불만이 더 크니까 얼마만 하면 돼요? 3분의 2. 그래서 여기는 땅이 중요한 거니까, 밖은 땅이 중요하니까 땅을 더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원래는 4, 3, 2, 1이 기본이고, 재건축은 올 4분의 3. 근데 그제 동별로다? 과반수. 밖의 경우는 땅이 더 중요하니까 땅을 더 키워주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 3분의 2. 그럼 정족수 아니어도 외울 수 있어요. 4, 3, 1만 잘 알면. 올 4분의 3. 알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러다 보니까 이제 봐봐요. 이거 이렇더라도 동의 얻기 어려울까 쉬울까? 어렵지. 그러면 각 동별로 과반수를 얻었는데 이거 얻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 이게. 그럼 여기 중에 상가가 반대면 너 배제할게.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가 또 따로 대지 구분 대지권을 갖다가 구분 소유권을 따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하든 너희 뺄게 이 소리야. 그걸 분할 청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또 만약에 그런데 얻긴 얻었어. 근데 여기 봐요. 4분의 1은 동의 안 얻었잖아. 그 이 사람들한테는 매도 청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재건축하기가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재건축의 바로 사업시행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는 너무 버티면 뭐 한다? 분할 청구. 또 동의 안 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무슨 청구? 매도 청구. 그러면 재건축의 정족수를 잘 수월하게 운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정족수를 충족시킨다는 거 알겠죠? 그럼 정족수 챙겼어요. 그러면 이제 설립됐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누가 있겠어요? 조합원이 있겠죠. 누가 있어요? 조합원. 조합원은 봐봐요. 우리가 재개발과 재건축을 보면 재개발은 여기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면 당연조합원입니다. 무슨 조합원? 당연조합원이요. 거기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렇죠? 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누구까지? 지상권자까지가 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재건축입니다. 자, 이 재건축은요, 당연조합원이 아니야. 동의한 자만. 누구만? 동의한 자만 조합원인 거예요. 동의한 자만. 그 다음에 여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건축에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잖아. 그럼 지상권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그럼 여기 동의 안 한 자한테는 아까 무슨 방법이 필요하다? 매도 청구. 매도 청구. 매도 청구하면 돼요. 그 이때 얘네들이 동의한지 안 한지 아무 소리 없더라. 그러면 이제 가서 뭐라 그러냐? 가서 야, 말 좀 해. 가서 기한을 주는 거예요. 촉구를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배우겠지만. 그래서 가서 오면 걔가 2개월 내 답을 해줘야 돼. 2개월 내 답이 없다. 그러면 동의 안 한 걸 보고서 매도 청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공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여기 조합원에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의 지위, 자격. 지위는 양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지위의 양도. 자, 원칙은 가능한 겁니다.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재에 보면 몇 페이지냐? 이게 323페이지 봐봐요. 323페이지 보면 조합원의 자격이 있잖아요. 방금 배웠던 걸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자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24페이지 보면 조합원의 지위 이전이란 말이 바로 양도란 말입니다. 응? 양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자, 이제 이거 조심해줘야 돼요. 있는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좀 법이 좀 개정됐다는 거죠. 가능한데, 제한받는 경우가 있어요. 제한. 어느 때 제한받느냐? 제한 시기가 좀 우리 교과서가 좀 약간 미진해. 제가 천천히 써줄게요, 그러면. 자, 어떤 경우냐? 재건축 사업은 엄청 빨리 제한을 합니다. 언제부터 제한받느냐? 특히 여기가 어떤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그곳이 투기과열지구. 무슨 지구? 투기과열지구. 주택법인 투기과열지구. 그러면 주택 재건축 사업은 언제서부터 제약을 받느냐? 제약받는 시기가. 이거는요. 자, 조합 설립 인가 때서부터. 언제서부터? 조합 설립 인가 시부터. 인가 후서부터 양도 양수를 원칙으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그런데 여기 재개발 사업 있잖아요. 재개발 사업은 좀 더 늦춰줘요. 언제냐? 여기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결론적으로 봐요. 앞에 있는 것보다 얘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여기 있었잖아요. 이때부터 제한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양도 양수를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한. 근데 제가 왜 제한이라고 썼을까요? 금지가 아니라 제한을 쓴 이유는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한이지만 가능한 경우 있어요. 우리 주택법에서도 전맹이 하지 말라는데 가능한 경우가 있었죠. 공통적 말이 뭐 있었어요? 사상해이. 뭔가 배운 적 있죠? 자, 그러면 사상해이 똑같아요. 자, 이때 이거는 세대원 전부가 가야 되는 거예요. 세대원 전부가. 사란 건 뭐가 되는 거죠? 사정이 생겨서 취약질병 등 사정이 생겼어. 그럼 여러분 교과서 보더라도 그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324페이지 중간에 박스에 보면 세대원 전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게 상속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나가는 거죠. 몇 년 이상 나가야 돼요? 2년 이상. 근데 우리 교과는 대통령령에 되어 있지만 다 숫자가 원래 2년입니다. 뭐만 빼놓고 2년이냐면 착공만 3년 빼놓고 다 2년짜리야. 그래서 그냥 사상해이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이거 외에 사람이 취득했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현금으로 청산해 줘야 되겠죠.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금 청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우리 교과서는 손실보상이라고 했어요. 손실보상을 다른 말 쓰면 뭐라 한다? 현금 청산.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현금 청산.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조합에는요. 자, 이제 뭐가 있느냐? 조합에는 임원이 있잖아요. 이제 임원. 조합에 뭐가 있다? 임원. 조합의 임원은요. 조합장이 있어요. 제가 도시개발조합에서 그랬죠. 짱은 짱이라 했잖아요. 조합의 짱, 대의원의 짱, 이사회 짱. 알겠죠? 조합장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사가 있겠고 감사가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동일 목적과 또 같은 조합에 뭐가 돼서는 안 되냐면 겸직할 수 없습니다. 자, 뭘 할 수 없다? 겸직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럼 어쨌든 조합장은 짱이란 거 알죠? 대의원의 짱이란 거 알겠죠? 이사의 짱이죠? 조합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우리 교과서는 그 숫자가 안 나왔는데 가끔가다 얘네들이 잘 나와. 이사 감사 수가 여기가. 그 이사는요 원래 3명 이상을 두는 게 원칙입니다. 3명 이상. 네, 감사는 1명에서
3명 이하를 두는 게 원칙이야. 3명 이하.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자, 2, 4. 2와 4 사이에 뭐가 있죠? 3이 있잖아. 응? 아, 이 정말이죠. 맞잖아. 근데 또, 여기다가 뭐라고 나오냐? 100명 이상이면 5명 이상을 두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2와 4 사이에 또 뭐가 있어요? 3 있고 5가 있잖아, 뒤에. 그러면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사는 100명을 다니면서 100명 미만이 몇 명? 3명 이상. 100명 넘으면 5명 이상. 그렇지 않아요? 이사를 갖다 아라비아 숫자로 고쳐놓고 나중에 풀으란 말이야, 문제 풀 때. 모르면. 아셨어요? 어디 있냐? 싸우지 마. 교재 없어요.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어디가 똑같았어요? 자, 봐요. 조합장과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합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잖아요. 민법 시간에 자기 계약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더랬어요? 없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럼 얘는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럼 누가 대표가 돼야 되겠어요? 이때는 감사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자, 그래서 이게 거기 지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느냐 그랬을 때 페이지 326페이지 오면 거기에 직무에서 나와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이제 총회가 있고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아주 개략적으로 설명할게요. 나중에 숫자 나오는 건 문제풀이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할 거 없고, 자, 여기 봐요. 여기 기관이 있는데 기관은 총회가 있겠고 뭐가 있다?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회는 역시 필수기구입니다. 둔다. 대의원회도 100인 이상이면 둔다라고 돼 있어요. 100인 이상이면 둔다. 그럼 우리가 도시개발법하고 차이가 있죠. 도시개발법은 총회는 당연히 필수기니까 당연히 두는 거지만 대의원은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의원회는. 자, 그래서 여기는 둘 다 똑같습니다. 자, 필수기구야. 그래서 어디랑 틀리냐면 도시개발. 알겠죠? 도시개발은 얘가 얼마다? 도시개발은 50인 이상이면 can 둘 수 있다. 이게 도시개발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꾸로. 자, 보면 똑같은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자, 대의원에도 의결기관이고 총회도 의결기관이니까 대의원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대행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관 같은 거 한다든가 정관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조합의 임원 선임 해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거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기간 나온 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요게 나온 정족수는 문제풀이 때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배우지 말고. 자, 이렇게 하면서 뭐를 갖다 맞췄냐면 바로 조합까지를 맞춘 겁니다. 뒤에 있는 거 안 하시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332페이지 나가겠습니다.